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이게 중수청 공수청법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수정하겠다면서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당 안팎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대로라면 일면톱은 한동훈이 아니라 아마 이 중수청 관련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뭐 한동훈 제명이 완전히 이 여론을 압도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뒤로 밀렸는데요. 네.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민생하고 좀 거리가 멀고 용어 자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검찰은 해체됐습니다.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고 권한을 배분하거나 없애는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의원총회가 오늘 있고요.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가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수사사법관, 실제로 검사들이 갈 것으로 그렇죠. 보이죠.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중수청을 구조 이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결정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수사를 보완하는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청회를 열겠다. 대대적으로 열겠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지금 정부가 낸 안보다는 5번에서 6번 정도 고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자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거. 예.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보안 수사권을 하냐 마냐 이거는 계속 네. 얘기가 됐으니까 예.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수청 이원화는 이 법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 논리가 이제 검사들이 한 2,300명 정도 네. 되죠. 네. 그리고 수사관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중수청으로 어느 정도 좀 유도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수사 인력, 수사 기법을 손실을 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으로 조금 보내려면 어느 정도 이런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검찰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검사 밑에서 이래 검찰 수사관들이 있었는데 중수청으로 가도 또 검사가 또 있네. 네.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지나 그냥 차라리 공소청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경찰들 중에서 일부가 중수청에 가서 이제 한번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가면 검사도 있고 검찰에서 내려온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데 네. 그건 검찰 수사관도 있네. 내가 거기 왜 가지?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공수처가, 그 얘기하려고 예, 했어요. 네. 공수처가 그래서 검사를 못 구해가지고 네. 실제로 조직이 운영이 안 됐고 민간에서 많이들 들어갔어요. 검사도. 그렇죠. 네, 민간 변호사.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공수처 꼴 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지금 이거는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네. 입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안. 가안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좀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도는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좀 만들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나왔던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고 검찰의 내용의 검수완박으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너무나도 긴 시간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온 대안이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놀란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네.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네. 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의원총회나 이런 여러 차례의 국민 공청회를 만들어서 국민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갑자기 뭐 수사사법관 제도가 없이 검수완박이 나왔어도 부족한 점들이 또 많이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민간에서는 갑자기 경찰 정관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경찰이 네. 좋은 거죠. 그럼 이 이제는. 경찰은 또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할 거냐. 것인가에 대한 또 방안도 또 좀 디테일하게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거 처음에 한 뭐 5년 전, 뭐 10년 전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는 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수완박에 동의를 하고 검찰이 힘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을 봤잖아요.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을 어떻게 견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수사 인력이나 수사 방법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잘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도 그때 막 지연하면은 결국 이거 성공 못해라는 이런 버티기가 마인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 다시 한번 만드는 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검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이 드러났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확인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일부를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검찰에서 온 인력들이 상당히 임무를 해태해서 실제로 경찰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게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여지냐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어떤 경찰을 어느 수준에서 데리고 갔느냐. 사실 경찰 출입 오래 해본 기자들은요. 최혜병 특검으로 간 그 경찰들이 물론 이름도 몇 명 나왔습니다만 거의 그 경찰에서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상당수 많은 아주 훌륭한 인력들 중에 일부, 이른바 말하는 에이스들만 최혜병 특검으로 가고 나머지 특검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가 싶은 경찰이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특검을 판단할 때,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인력을 판단할 때도 뭔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좀 판단해서 경찰 수사 능력은 높이고 검찰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좀 검찰의 수사 역량은 최고다, 그리고 경찰은 아직 모자란다라는 식으로 프레이밍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수부 수사의 수준은 윤석열로 우리가 확인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프레이밍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력이 더 좋다, 이거는 어쩌면 그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의 결과를 낸 사람이 주체가 검찰이었던 것이지 그 역할들을 진짜 경찰한테 제대로 부여를 한다면 분명히 경찰도 그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솔직히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를 안 하겠죠. 공유를 안 하는 거니까 이제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뭐 정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검찰을 세운다든지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진짜 집단 반발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검찰은 아직도 약간은 힘을 빼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여전하다. 그리고 지금 이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 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익숙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한 이면의 다른 것들, 다른 미래, 다른 제도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확실성으로 남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방향을 과거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이런 회귀하려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저도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FBI도 그 검사들이 모여서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검사는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프레이밍화돼 있고, 그래서 검사는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걸 텐데, 사실 검사들이 뛰어다니면서 수사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거고, 그분들 경찰 출신들도 많고, 그리고 경찰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닥치는 일을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편집국으로 따진다면 그냥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기자들,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그런데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라든지 애들 중수부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딱 잡아서 딱 있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일종의 거학을 퇴치한다. 그런 나름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래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경찰이 암장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암장한 것도 무수히 많잖아요. 더 많죠. 김건희 수사에도 봤듯이 그리고 그 폐해는 훨씬 더 큰 거고. 네. 그래 이런 프레이밍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에는 사실 비리 경찰이 있을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것이 좀 확대해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인센티브 디자인을 정확하게 한다면 경쟁이 생길 것이고 더 몸을 사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경찰도 저는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면 이래요. 이거 영장 좀 빨리 쳐주세요. 아니면 이거는 직접 가서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주세요. 절대 그거 안 해요. 잘. 일반 수사에서는 저희가 다 써서 이렇게 매겨 드려야 그걸 쓰세요. 네. 제 친구도 변호사인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도 좀 더 우리가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감시도 더 많이 하고 오히려 고발건들 둘 수도 있잖아요. 비리 경찰, 비리 검찰에 대해서 고발건을 강화하고 그 시민 감시단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견제한다면 그런 암장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력과 관련돼서도 인센티브 디자인을 정확하게 해서 수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고가, 정확한 승진, 정확한 뭐 성과 보수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많은 수의 경찰들이 더 열심히 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사건 말고 국민 사건들이 오히려 더 피해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 그 경찰이 더 많은 수의 경찰이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뛴다면 더 수사 영역에서 아니면 국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 공소청 중수청 법안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그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욕을 아주 많이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봉욱 민정수석이야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이니까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겠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은 뭐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네,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수기를 해보자, 토론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고쳐보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 메시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온 다음에는 갑자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사실 공수처과 중수청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될 것인가가 문제고 추후 시간을 갖고 경찰 수사 또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며칠 전하고 조금 이제 후퇴한 듯한 느낌이네요. 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본인 의견, 그러니까 물론 심중에는 본인의 강한 의견이 있죠. 그런데 본인 의견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입이 무겁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입장이 변화 또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많이 변화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쳐보겠다라는 뜻으로 좀 읽힙니다. 자문위도 어제 기자회견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문위 기자회견을 해서요. 사실 자문위원이 16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6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그 수사사법관이나 사법수사관이나 전문수사관 문제 이런 이원화 문제 같은 경우에 핵심적으로 본인들이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적 문제, 내용적 문제 다 제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6명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나머지 10명이 궁금했거든요. 그 나머지 10명과 6명 간의 어떤 토론이 좀 격렬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여기서 또 불거지는데요. 보안 수사권 문제에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으로 좀 갈려 있고요. 실제로 찬성하는 쪽이 좀 다수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논란이 보안 수사권은 그다음 이제 이 중수청 문제 외에 또 하나의 또 한 큰 암초죠.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사실은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얹혀졌는데 한 1년 남은 얘기거든요. 차근차근 좀 풀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담론을 만들 때 보안 수사권 논의도 같이 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요구권을 지금 보안 수사권이냐의 좀 논의였는데 앞에 지금 우리 이 중수청 문제 때문에 갑자기 보안 수사 요구권이란 용어에도 다 막
반대를 하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제도 설계가 어떤지 설득도 하고 그 국민의 의견도 좀 듣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는 국민이 한다. 그게 네. 지금 여기서 똑같이 이 절차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안을 내놨지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아니다, 뭔가 아직 설득이 덜 됐거나 이게 뭐 의견이 합일되지 않은 걸 느꼈기 때문에 수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금 이게 세 가지 논점인 거잖아요. 우리 그 중수청 문제, 공소청의 그 보안 수사 문제, 그리고 검찰총장 용어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네. 이 세 가지를 같이 정말 이렇게 그 공론장에 올려놔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론으로 이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일단 수기는 필요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